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임지연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연진이 받은 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에선 전재준의 죽음보다 박연진이 더 제대로 된 벌을 받은 것 같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적이 없기에 감옥 안에서 동훈이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싹 다 돌려받으면서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벌을 받는지도 모르는 억울함 속에 살아야 하는 벌이기 때문이다. 처음 박연진의 벌을 보았을 땐 사실 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희정처럼 목소리를 잃거나 전재준처럼 눈과 목숨을 잃었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이 났으니까요. 앞선 악역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에 비해 박연진은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모습만 등장했기에 그녀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은 생각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임지연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마지막 박연진의 교도소 씬을 다시 보고 나니 그 생각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박연진이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구나. 박연진은 지금 문동훈이 느꼈던 모든 고통을 되돌려 받는 벌을 받는 것이었구나. 아마 박연진이 되돌려받은 벌의 첫 번째는 드라마 안에서 문동훈도 언급했던 억울함이었을 겁니다. 극중에선 그 억울함이 손명호를 보낸 것이 김경란이었지만 박연진에겐 그 사실을 감춰 억울함을 선물하듯 등장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박연진 패거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문동훈은 억울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에서 오는 억울함이 아닌 내가 왜? 라는 의문에서 오는 억울함이었겠죠. 내가 왜 이런 괴롭힘을 받아야 하는 걸까? 왜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나일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 억울함을 풀기엔 적당하지 않았죠. 그냥 혹은 만만해서 혹은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뿐이었을 테니까요. 아마 박연진도 그곳에서 똑같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왜가 궁금해진 거죠. 내가 왜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을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어 억울한 겁니다. 동훈이가 느꼈던 것처럼 막막한 답답함에서 오는 억울함. 특히나 박연진은 손명호를 없앤 것이 김경란임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벌까지 받고 있으니 또 억울하겠죠. 마치 문동훈이 자퇴 사유의 학폭이라고 썼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 부적응이란 제목으로 학교를 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서 박연진이 두 번째로 돌려받은 벌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라는 대사를 그대로 돌려받은 벌. 앞서 언급했던 문동훈은 1회에서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자퇴까지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퇴는 돈 몇백 몇천에 자식을 팔아버린 엄마에 의한 자퇴였죠.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걸 고발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엄마에 의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는 듯이 부적응이란 말로 떠나게 된 것.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버릴 수 있는 것조차 엄마에 의해 더럽혀졌고 그것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가 되는 현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박연진은 자신이 문동훈에게 했던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며 교도소로 들어가 버렸죠. 돈 몇 푼의 딸을 버린 어머니와 똑같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팔아버린 엄마. 그런 엄마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동훈의 엄마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시금 동훈을 괴롭힌 것처럼 박연진의 엄마도 언제든 박연진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박연진의 명찰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것이 그것에 대한 반증이지 않을까. 수틀리면 언제든 딸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박연진이 돌려받은 벌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동훈이 1회에서 박연진 패거리들로부터 느꼈던 수치심까지 박연진은 16회에서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완벽한 수미상관인 거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끝나고 동훈은 유일하게 자신이 쉴 수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박연진의 패거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마치 감옥처럼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장소로 집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마저 잃게 된 동훈. 그리고 그곳에서 연진의 패거리들은 그런 동훈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박연진은 문동훈에게 말하죠. 우리가 술을 마실 동안 너는 춤을 추거라. 문동훈이 그 말에 반응이 없자 박연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네가 자존심을 부리면 너는 더욱더 엉망진창 망가질 수밖에 없다. 수치심을 넘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박연진의 한마디. 그리고 박연진은 16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또 돌려받죠. 바로 동훈이 감옥처럼 느낀 집에서 그런 일을 겪었던 것처럼 박연진은 진짜 감옥에서 그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름 돋게 지켜봤던 감옥 캐스터 박연진. 박연진이 문동훈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며 춤을 춰라 명령했던 것처럼
교도소의 방장은 박연진에게 기상캐스터 코스프레를 시켰죠. 자신 이외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집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문동은처럼 이제는 반대로 혼자가 되어버린 박연진이 자기 외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진짜 감옥에서 오롯이 문동은이 느꼈던 무력감과 수치심을 그대로 느낀 겁니다. 영혼 없이 멍한 표정, 알 수 없게 흐르는 눈물 하나하나가 박연진의 무력감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임지연은 인터뷰상에서 이 장면을 찍은 후 또 다른 무너짐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박연진이 큰 벌을 받았다는 뜻이었겠죠. 이 이외에도 박연진은 작은 부분 하나까지 문동은이 겪었던 많은 것들을 돌려봤습니다. 문동은이 남몰래 박연진을 돕던 그녀의 조력자 담임에게 교무실에서 연거푸 따기를 맞던 장면은 문동은의 조력자였던 강연남이 박연진의 따기를 연거푸 때리며 복수를 해주었고, 교도소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박연진을 이쁘나 라고 불렀던 장면은 박연진 패거리들이 문동은을 이쁜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이쁘나 라는 명칭에 대해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해석들을 아우르는 의미의 단어인 거죠. 박연진이 문동은을 이쁜 장난감이라고 불렀을 때 그 안의 의미가 단순히 이쁘다 라는 의미만 들어있진 않았던 것처럼 박연진을 불렀던 이쁘나 라는 호칭도 그만큼 많은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때론 말을 잘 듣는 장난감이라 이쁘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데리고 놀다 보니 가진 장난감 중에 제일 이뻐서 이쁘나 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뻐서 이쁘나 라고 불렀을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든 결국 박연진은 그 방의 장난감이 되었던 거죠. 문동은이 자신들에게 이쁜 장난감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1화에 등장했던 문동은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돌려받은 박연진, 특히나 박연진의 벌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정확한 해석. 저희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 분개하는 기사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저거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김은숙 작가의 복수가 더 통쾌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한 대리만족이었던 거죠.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행동대장을 하던 손명호는 복수를 위한 행동대장으로 쓰이다 마지막을 맞게 만들고, 남의 불행에 크게 웃던 최혜정에게선 목소리를 빼앗아가고, 남을 조롱하고 망가뜨리던 이사라는 바로 그 손으로 직접 주사를 놓으며 스스로를 망가뜨렸죠. 또한 늘 비릿한 눈으로 문동은을 바라보던 전준영에선 눈을 빼앗았고, 그 모든 순간에 기뻐하던 박연진의 영혼은 자신이 느꼈던 흑야의 어둠 속으로 깊게 밀어넣었습니다. 문동은은 꿈을 이룬 거죠. 자신을 흑야로 밀어넣은 박연진처럼 자신도 똑같이 박연진을 흑야로 밀어넣었으니까요. 이처럼 완벽한 복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손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얽혀있는 자들끼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복수. 더군다나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듯이 한 번씩의 기회도 주었던 문동은의 복수. 결국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딱 받은 대로 돌려준 완벽한 복수. 과연 살아가며 이렇게 아름다운 복수극을 또 한 번 볼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